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기조발제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이영재라고 합니다. 저는 뒤에 구체적으로 대안들을 제시해주고 계신 그 귀한 발표자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전체적인 전조, 특성,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지점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4가지 요지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2번째, 정치의 역할이 왜 절실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3번째, 정치공황의 그림자들은 어떻게 드리우고 있는가 하는 특성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정치공황이 위험한가, 우리는 왜 정치공황의 문제를 오늘 논의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식의 이야기들은 무뎌질 만큼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은 아직 명백하게 드러나거나 구체적인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논의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구조의 변화들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팬데믹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포스트 팬데믹 상황에 대한 대안, 인구 구조의 변화,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일 공조가 한미일 동맹에 대한 논의로까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파산하고 있는 상황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이 절실하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이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 선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붉은색 선으로 갈 것인가의 문제는 전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신냉전의 위험이 지정학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타의 흐름들이 그런 위기들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 영역에서는 글로벌 복합 위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지표들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만이 주요하게 논의가 되어 왔다면 최근에 나타나는 통계들은 정치적 양극화를 같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대한민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양극화의 위험국가 9개국 중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방소멸, 인구소멸이 급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50년 후에는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인구 전체가 사라지는 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의 역할이 절실한 시대라는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경제사학자인 니얼 퍼거슨이 지금 현재 세계의 경제 위기가 1970년대와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역사 문제를 경제사학자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역사 문제를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경제 위기 플러스 정치 위기 플러스 지구적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치적 위기와 관련해서는 꼭 200년 전입니다. 저는 세도 정치기의 전운들이 좀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그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세도 정치기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치적 보복, 정치사회적 부조리들이 만연을 했습니다. 흔히 삼정문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정 세력이 국가의 정치 권력을 좌우했던 시기였습니다. 대외관계가 중요했던, 근대로 도약하는 시점에 대외관계에 실패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정확히 19세기에 대외관계에 실패했던 흐름들은 바로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가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가의 공공성이 붕괴됐던 세도정치기의 시기가 지금과 유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간판을 걸었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의 인정, 공감대 속에 존재하는 것이 정치적 공공성이라고 보여집니다. 19세기 정치적 공공성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척외양, 보국, 안민을 얘기했던 민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금 국가의 공공성이 민의 영역에서 회자될 정도로 저는 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도 정치기 이후에 국가의 명운은 어떠했는지는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위기로까지는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지구적 위기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세도 정치계는 보지 못했던, 200년 전엔 보지 못했던 지구적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같이 있습니다. 정치공황의 그림자들을 한 4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 주시면서 정치의 실종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는 어떻게 보면 너무 편안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의 희화화, 그리고 신경민 부의사장님 말씀대로 정치의 무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좀 하게 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현상들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가 신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실종과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무서운 이유들은 어디에서 발견이 되느냐면, 문제는 법치의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치와 사법이 만나면서 묘한 부작용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중심을 잡아줘야 할 법치까지 같이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좀 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한 대타협인가? 저는 정치는 대타협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대타협일까라고 했을 때는 국민과 미래에 대한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필요와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대립과 이 서로 간의 불신을 양산하는 또 다른 허위적 불신들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2번째는 정체성 정치의 확산입니다. 정체성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냐면,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귀속적 정체성에 대한 활용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를 포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차별과 혐오에 따른 배제가 훨씬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흔히 젊은 청년들은 백래시라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렵게 진보해왔던 영역들이 아주 쉽게 다시 역진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정답인지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진리가 사라져 있는 시대,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트루스 시대가 무서운 이유는 공론장이 무력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갖고 있습니다. 공론장의 무력화 이후에는 어떤 담론이건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귀속적 정체성의 요소에서 우리 편, 세대의 어디를 우리가 잡고 표를 얻어올 것인가의 논의만 남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3번째는 국가 정체성도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체성의 정치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UN 국제법위원회가 제시한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따르면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 범죄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노예금지, 강제징용의 문제나 인도에 반하는 죄 금지, 위안부 문제와 같은 것들은 우리 국가의 헌정질서 그리고 세계 평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일본과 적대와 긴장만 조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과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겠죠. 하지만 타협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 범죄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 범죄를 용인해주는 대가로 한 타협들은 저는 국가 정체성의 문제와 결부된 문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공식 발언들은 전쟁 범죄들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고 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국이 전쟁 범죄를 없었던 것이라고 선전하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위임의 문제는 어디까지의 위임을 우리가 했던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헌정 질서,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결부된 부분, 이 선을 넘어가고 있는 문제들도 종종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4번째는 무지의 폭력이라고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솔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권력을 이용해서 아는 것으로 만들거나 무지가 정치와 결합을 했을 때는 굉장한 폭력으로 행사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흐름들, 국제 추세에 역진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출의 허들이 우리 국내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목표치가 30% 감축됐습니다. 원전 발전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중요하게 대화의 파트너로 삼아야 할 시민사회와 노조에 대한 낙인과 배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쟁취했던 우리 근로시간들이 주 69시간제로 회귀되는 현상들이 국민들과의 상의 없이 아주 쉽게 논의들이 되고 건드려보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정치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저는 정치공황의 그림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공황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대체 어떻게 개념화할까? 구글, 네이버, 다음 어디를 들여다봐도 정치공황이라고 하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치공황을 개념화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유사한 개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가지 정치적인 우려의 양상들을 포괄할 수 있는 기존 개념들은 무엇일까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는 아노미입니다. 현대사회 해체 현상을 분석하는 데 동원이 되었던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공황입니다. 그런데 아노미와 경제공황을 보면서 저는 유사하기는 하지만 정치공황의 충격보다는 못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공황의 측면들은 어떤 형태로 극복이 되어 오냐면 정치 영역에서 본다면요, 실업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이 아래로부터의 요구들이 정치를 압박하게 됩니다. 무능 정부를 퇴출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의 부작용들로는 파시즘이나 군사정권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든 우리는 정치공황을 극복해왔던 몇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정치공황은 왜 위험하다고 할까? 왜 아노미나 경제공황보다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슬라이버 지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온 이후에 패닉 상황을 이렇게 예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공포가 경제적 공포로 이어지고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상실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결과는 패닉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지적의 용어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신뢰가 상실되는 것을 패닉의 주요한 논거로 들었습니다. 야만의 시대로 회귀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정치적 패닉이 위험한 이유는 모럴 패닉을 동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패닉, 정치 공황이 발생을 했을 때 분열과 배제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2단계의 어느 정도 전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론장이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위험한 부분은 사회적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공감장, 아래로부터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영역이 식민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붕괴된 공감장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77년간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해방, 분단, 정부 수립, 한국전쟁, 5.16 쿠데타, 12.12 신군부의 쿠데타를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우리 공감장은 결연하게 그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이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들이 아래로부터의 국민들 속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 공황이 가져오는 위험은 저는 공감장의 분열과 공감장의 대립, 파편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저는 공감장이 더 파편화되기 전에 이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좀 정치 공황에 대한 우려들을 논의를 좀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이제 귀중한 발표들을 해주실 분들께서는 저는 전조와 현황들을 진단을 했다면 대안들을 여러 차원에서 모색을 해주고 계십니다.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들입니다. 먼 이야기 같이 생각이 됩니다. 한국 탄핵 과정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이제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대한민국은 충실한 민주주의 국가다. 불과 2년도 안 됐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회자된 것이. 그리고 혁신지수 1위의 나라 이런 것들이 회자됐던 때가 얼마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이 연대와 공생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할지 저는 이 시대 정신은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공황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대 진단과 대안 모색에 대한 뒷부분의 발제들을 위해서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